저희는 오늘 결혼 2주년을 맞은 신혼부부입니다. 아, 새내기네, 네. 새내기. 저희는 아이가 아직 없는데요. 문제는 남편이 나이가 많다 보니 전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갖고 싶은데 남편은 아직 준비가 안 됐는지 어쩌다가 임신 얘기만 나와도 회피하려 합니다. 오? 김창옥 선생님, 우리 남편 아빠 준비 좀 시켜주세요. 오늘 성교육 특집입니까? 제가 이거 지금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요. 김창욱 선생님께서 뭐 공사가 다망하시네요, 오늘. 2세 계획 준비까지 좀 부탁드린다고. 혹시 어디 계십니까? 이 사연의 주인공분? 아, 반갑습니다. 아니, 남편분이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하셨는데 혹시 아내분께서 임신을 좀 서두르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나이 차이가 안 그렇게 보이는데 네. 16살 제가 97년생이고 남편이 81년생. 아니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저 한 분 두 분 다 한번 인사 한번. 보통 이제 근데 남편분이 먼저 좀 그렇죠. 원하셔갖고 이런 케이스는 네. 남편분이 서두르는 경우가 좀 있었죠. 그렇죠. 그럴 줄 알았는데 아직 생각이 없으신 것 같고. 네. 보통 이렇게 결혼하고 나면 아이를 어떻게 가질지 그런 얘기들을 나누잖아요. 나누죠. 그래서 이제 유튜브 같은데 요즘 영상 보면 막 출산하는 영상들 뭐 꿀팁들 이런 걸 많이 알려주시잖아요. 근데 제가 자연분만은 이렇고 뭐 제왕절개는 이렇고 그 얘기를 했는데 그냥 대뜸 그런 영상을 보지 말아라. 우울증까지도 뭐 온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로 다투다 보니까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너가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애가 갖기 싫어진다고 딱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오? 이건 제가 봤을 때 남편분의 이 생각에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기도 해요. 맞아. 그냥 싫다가 아니야. 다른 게 있어. 혹시 남편분이 아이를 싫어하세요? 그러지는 않아요. 아이를 너무 그래요? 좋아하고 저희가 조카가 있는데 조카들 진짜 너무 예뻐하고 불판에 뭔가 있네. 근데 그런 대화들을 조금 이제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그래도 아이를 갖자 하는 거예요. 오. 근데 말만 그렇게 하고 아니 말만 하고 지금 퍼포먼스가 없잖아 우리가. 뭘 줘야 갖든지 말든지 하는데 뭘 줘야 갖든지 말든지 하는데 뭘 줘야? 뭘 줘? 뭘 줘? 제가 혼자서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말은 자꾸 이제 우리가 아이를 갖자. 그래서 그럼 오늘은 줘라. 뭐라도 좀 줘라 오빠. 택배로라도 좀 줘라. 그래서 이제 피임이 너무 철저해서 좀 유쾌하게 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신랑한테 그랬거든요. 다 보내줬어요. 그 제 자식들을. 잘가 영수가, 정수가, 철수야, 영희야 이렇게 해서 제가 아니 개그를 했더니 뭐라고 하세요? 안 돼. 이렇게 아직은 아니야. 아니 근데 남편분은 좀 뭐 아이 계획이 아예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아예 없지는 않으신 건가요? 가족으로는 있어요.
아, 가지고는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제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도 있고요. 이게 다른 분들이 들으시면은 그냥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 뭔지 혹시 살짝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떤 문제 때문인지. 제가 19살 때 어머니가 우울증 좀 심하게 앓으셔가지고 스스로 이제 좀 하늘나라로 먼저 가셨어요. 이제 아버지는 이제 재혼을 하셔가지고 이제 먼저 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동생의 둘이 지내게 됐는데 그 지내는 과정 속에서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아직은 19, 20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울타리가 조금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너무 힘들게 지내다 보니까 조금 극단적인 생각을 해서 막 그렇게 생각도 해본 적도 있었고 그래갖고 이제 결혼도 포기 상태였거든요. 저한테는 제 배우자가 저한테 되게 가분한 친구예요. 그래갖고 이제 결혼할 때 당시만 해도 애를 빨리 갖고 싶었어요, 아이를. 근데 이제 어찌됐든 배우자가 나이 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보다 더 오래 살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훨씬. 예,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자녀를 낳고 시간 지나면 이제 그래. 엄마도 언짢지 않게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때 먼저 떠나셨고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아버지도 먼저 떠났는데 내가 떠나게 될 때 와이프랑 애를 남겨두고 내가 가야 되는 거에 대한 그 두려움이 너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알아가지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얼추 유추는 하지만 우리가 또 그런 얘기를 아무리 부부라도 너무 조심스럽잖아요. 왜 자꾸 이렇게 아이를 자꾸 뒤로 미루고 있어? 오빠가 나이가 있는데 이렇게 하기가. 그러니 그 예의와 사랑 때문에 더 얘기 안 하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아예 이렇게 탁 터놓고 서로 얘기하기가 좀 그런 기회가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내 가족으로서의 그게 남편분한테는 되게 좋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아내분은 그걸 잘 알 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는 뭐가 불안하냐? 내가 부모가 되는 게 되게 불안해요. 왜? 우리가 어렸을 적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본 부모의 상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남편이 착할수록 더 눌려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어머니가 마음이 많이 아프시다 돌아가셨다면 그 집안의 기압과 기운과 이 날씨를 얼마나 받았겠어요, 그 아이가. 그 착한 아이가. 근데 내가 부모가 된다고? 갑자기 한날에? 나는 부모에 대한 좋은 상을 상대적으로 내가 없는데. 그래서 이 얘기를 꼭 같이 하고 싶어요. 어떤 외국 남자분이 뭐 수상을 했나 봐요. 본인이 39살에 수상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막 영어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눈물 날 만큼 뭉클한 문구가 있는 거예요. 차 앞유리가 우리 백미러보다 큰 이유는 우리가 살아올 날을 돌아봐야 되는 것보다 앞으로 우리의 살아갈 날이 이렇게 크기 때문이다. 자동차의 앞유리가 크지 누가 백미러가 크냐. 그것은 우리의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이만큼 크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 아버지가 우리를 의도치 않게 떠나신 거, 어머니가 우리를 의도치 않게 떠나신 거는 우리의 백미러거든요. 근데 이 백미러가 지금 남편분한테는 너무 커요. 그래서 삶을 우리의 앞을 살아갈 수 없는 거거든요.
과거는 보되 이만한 유리로 봐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은 이 자동차 앞에 큰 유리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8년째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오. 처음엔 이웃의 정을 느끼는 순간도 있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수많은 민원과 이웃 간의 충돌에 지쳐갑니다. 이제는 직장 밖에서도 인간관계가 두렵고 인간이 싫어지는 감정에 이르렀는데 어떻게 하면 다시 인류애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 어떤 민원들이 대충 들어오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다들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경험하셨지만 주차 문제 심각하거든요. 제일 많을 것 같은데. 네, 이중 주차를 해놨으면 중립으로 해놔야 이걸 밀고 빠져나갈 수 있는데 사이드를 걸어놨는데 새벽인데 연락이 안 된다거나. 아. 그런 사람 진짜 많아요. 이런 경우도 나는 있어요. 깜빡하고 그냥 그리고 이중 주차를 밀었는데 컬링처럼 앞에 차를 네, 앞에 자를 그대로. 네, 이런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런 경우 이제 아파트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긴 하는데 안 될 경우는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도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다 힘들어 하시잖아요. 층간소음. 맞아요. 근데 저희는 그분들이 다 입주민이니까 중간에서 중재를 해야 되다 보니까 8시부터 저녁 뭐 7시까지는 좀 양해해달라 이렇게 하시는데 나는 교대 근무를 하는데 지금 자야 된다. 이게 집집마다 사정이 다르는데 그거를. 집집마다 사정이 다르는데. 그리고 새벽에 퇴근하셔서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때문에 항상 그 시간에 화장실을 쓰시는데 너무 불편하다. 화장실까지. 이렇게 하시면 또 저희가 그분은 그 시간에 퇴근을 하셔서 화장실 가셔야 된다고 합니다. 어머, 그런 것까지. 서로 얘기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추우니까 차량 본니트 위에 많이 올라가요. 그런데 그걸 보신 차 주인분들은 제발 캣맘들 좀 어떻게 해달라. 밥 좀 치워달라. 민원도 진짜 많은데 소소하게 챙겨주시는 것까지 안 된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기가 어려운. 지금 말씀하신 문제들이 어느 하나 개운하게 해결되는 게 없네요. 네. 보통은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업무를 정확히 모르셔서 하는 민원들도 있고 뭐 전등을 갈아달라거나 뭐 물건을 찾아다 달라거나 뭐 물이 샌다거나 변기를 뚫어달라거나 변기까지. 그리고 여자친구랑 싸웠는데 문을 안 열어준다고 경비실에 가가지고 문 열어달라고 막 빨리 인터폰 해오라고. 난리치고. 네, 그래서 색상이 좀 부서지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와, 아찔하다. 근데 저쪽에서도 딱히 해결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이래서 안 되고 이거는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데 이걸 해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분들한테는 그게 해결책이 아니다 보니까 저도 스트레스를 받고 그분도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 제가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내가 당당히 요구해야 될 부분을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 좀 겁이 나서 위축된다거나 요구를 못한다거나 식당에 가서도 문 앞에 있는 좌석에 앉으라고 안내를 받았는데 안쪽에 앉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말을 못하고 그냥 문 앞에 앉는다던가 좀 더 그렇게 조심스럽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 듣는 사람도 이렇게 피곤한데 실제로 현장에 계시면 이게 얼마나 피곤할까.
지금 뭐 말씀하신 게 빙산의 일각일 거예요. 저거보다 훨씬 많은 일이. 그렇죠. 아니, 제가 아프리카에 간 적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어떤 친구들은 저희 같은 피부를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는데 저희를 보면서 애들이 딱 멈춰가지고 그 마치 신이 인간을 처음 만들었을 때 얼굴 표정 같더라고요. 근데 그 표정으로 저희한테 이렇게 하는데, 어쩌면 사람들은 아프리카가 오지라고 하지만 어쩌면 여기가 인간의 럭셔리의 끝 중에 하나인지 모르겠다. 이웃끼리, 처음 만난 사람끼리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회. 그럼 난 저런 모습을 처음 봤어. 아파트에서는 이제 그렇게 거의 잘 안 하거든요. 뭐 막 그냥 그렇죠. 의심하죠. 그렇게 인사하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는 세상이 됐으니까 서로 모르는 척 해주는 게 예의고 서로 안 본 척 해주는 게 예의인 게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의 아파트라는 주거 문화가 된 게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 밀집해 살면서 어쩔 수 없는 불편이 생겨버렸어요. 근데 양쪽에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건 나보고 뒤지라는 건가?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뼈와 뼈 사이에 뭐가 있죠? 연골. 그렇죠? 뼈와 뼈 사이에 연골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충격을 받아주잖아요. 자동차로 치면은 쇼바. 맞아요. 보통 우리가 쇼바라고 하는 거. 충격 완화 장치가 있다고요. 근데 어느 날 우리 현대인 마음에 충격 완화 장치가 사라져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쪽에서 충격을 주면 바로 큰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데 가서도 피해 끼칠까 봐 너무 조심하게 돼요.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충격 없는 세상은 없거든요. 충격을 안 받을 수 없잖아요. 일하면서, 돈 벌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충격 완화 장치를 기를 수 있는지 소개를 할게요. 만약에 나는 좀 너무 긴장도가 높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커피예요. 근데 우리 이게 커피를 마실 때는 그럼 어떻게 마시면 좋을까요? 냄새 맡기? 달달한 거랑. 되게 쉽게 설명하면 차를 마실 때는 차만 마신다. 오? 근데 우리는 보통 커피를 마실 때 커피를 마시지 않아요. 생각을 해요. 봐보세요. 이렇게 커피 마셨어요. 종이컵에. 미친놈. 아니면 차를 마시면서 고민을 해요. 어떡하지 진짜? 근데 그건 차를 마신 게 아니라 차를 통해 고민을 마신 거다. 오. 그래서 더 혼란해져요. 그래서 정말 마음에 내 충격 완화 장치를 갖고 싶다 일상에서 그러면 차를 마실 땐 차만 마셔. 차만 마시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사람이 어떤 식으로 말하면 강하게 오는 반응에 바로 이렇게 빵 바로 치지 않아요. 좀 이게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아마 이 영상 보고 아파트에 사시거나 많은 분들이 제가 보기에 좋은 이걸 느낄 거예요. 맞아요. 저도 아파트 살지만 만약에 내 스스로 좀 감내할 수 있는 건 좀 감내해 보고 그리고 만약에 간다 하더라도 좀 마음에 글러브를 끼고 말을 해야 되겠다. 대한민국의 아파트가 진짜 많은 나라인데 우리 아파트에서 주민과 주민 사이에 연골 역할을 해주시는 우리 선생님께 박수 한번 드립니다.